안녕하세요. 뻔한 얘기지만 해볼까 합니다. 대출금리가 이제 상단이 8%. 지금은 어떻게든 빚을 줄이는 게 최우선의 과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8%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앞으로 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23년입니다. 2023년에 대출금리 상단이 10%에서 12%까지 가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월 13일인가요? 그 금통위 회의 날이요. 0.25% 올립니다. 3.5%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2월달에 금통위가 또 있죠. 또 있는 2월달에 0.25%또 올립니다. 그러면 1월, 2월 연이어서 3.75% 정도 만들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그렇게 맞춰야 미국이 2월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0.5% 하면 한국이 3.75, 미국이 5.0 이렇게 해서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인 1.25% 간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달, 2월달 중에 한 번이라도 금리를 안 올리면 어떻게 된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5%로 더 벌어진다. 더 벌어진다라는 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고 외환보유고가 더 줄어든다라고 해석하면 맞을 겁니다. 2023년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8번 올릴 기회가 있는데요. 그 기회 내내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8번을 0.25%씩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3.25인데 5.25까지 간다라고 보면 맞죠. 그러면 코픽스가 현재 4.34인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코픽스가 무려 6% 중반까지 올라가는 걸 거의 6% 중반까지 가는 걸 현실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단금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상단금리 8% 돌파를 얘기하지만 2023년 말쯤에는 하단금리가 8%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에서 11% 정도까지 가는 걸 아마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빚을 그대로 두면 연말이 되면 지금 수준에서 거의 60% 70%더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빚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랬건 저랬건 간에 빚을 가지고 있으면 빚의 무게에 짓눌려서 많은 이들이 더 힘들어지고 더 삶이 엉망이 된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돈을 빌리는 게 쉬워서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하면 되게 현명한 것처럼 느껴지죠. 한때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게 더 현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금리가 싸니까 이자를 내서 사는 게 훨씬 유리했다라는 거죠. 전세 월세 사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자가로 매입해서 자가 거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까지는 좀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대출금리 싸다고 이제 서서히 갭 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을 마구 사댔죠. 게다가 주식까지 비투해서 했던 거죠. 대출금리 2% 3%인데 수익을 6% 7% 내면 남는 장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빚내는 게 한 번, 두 번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그게 다른 모든 것에도 빚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망가진 거죠. 얼마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꾼다라고 해서 뒤집어진 적이 한 번 있었죠. 근데 그게 뭡니까? 간 보는 거죠. 좀 더 지나면 고정금리 받는 사람을 변동금리로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꿉니다. 금융권들이 절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금융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금융권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뒤통수 맞으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변동금리는 현재 국민 신한 하나 우리가 12월 30일 기준 5%에서 7.7%랍니다. 작년
21년 말하고 비교하면 3.7에서 5.0이었으니까요. 상단이 한 2.6% 올랐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올 상반기에 대출금리 연 8% 돌파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당연히. 상반기에만 현재 5에서 7.7% 이던 게 어떻게 됩니까? 한 6.5에서 한 9%는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요. 올해 대출 전략. 금리 높은 대출 중심으로 상한을 먼저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대출 새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 변동하고 고정금리의 유불리를 따져라. 지금도 여전히 대출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고정금리가 낮지만 장기적으로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아니요. 고정금리를 해야 되죠. 최소 5년간은 말이죠. 5년 이후에나 변동금리를 선택할지 어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최소 5년은 고정금리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금리 정책 대출의 수혜 대상인지 확인하고 급전이 필요하다면 예금담보대출이나 청약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게 낫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식으로든 금리가 낮은 걸 찾아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출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몇천만 원도 빚내면 이자 보고 놀라는데 몇 억씩 투기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인생이 도박도 아니고 이번에 빚진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던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이 제일 무서운 것 같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탐욕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함부로 빚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연끌하고 비트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금융노예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 600만 명이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삶을 더 다운사이징하고 더 위축되어서 살 것 같습니다. 홈파티 하고요. 도시락 싸서 다니고 테이크아웃 커피 안 마시고 옷은 당근마켓 이용해서 중고로 사고요. 점점 더 그렇게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중고 물건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지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점점 빡빡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